안녕하십니까. 일요일 잘 보내셨습니까? 네, 5월은 가정의 달이니까요. 부모님께 전화 한 통 해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4월 30일자로 대법원 판례가 난 게 있어가지고요. 이것을 이제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또 간과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토지를 거래할 때는 보통 보면은 계약서에 보면 지상물 일체를 부동산에 포함한다 이런 거 쓰고,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은 무슨 지역에 들어가는가 쓰고 이렇게 하는데요. 사실 땅속까지 생각하고 계약서를 쓰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땅속까지 생각을 하면서 계약서를 써야 된다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골자가 뭔가 하면은 부동산 매매 거래할 때 땅속 쓰레기 처리 비용 매도인이 부담해야 된다는 걸로 이제 판결이 났다는 거죠. 사례를 한번 볼까요? A씨가 있는데 A씨 부친이 2012년도 7월 달에 한국자산관리공사 국가에서 땅을 샀네요. 그래서 이제 경북 울진군 일대의 밭을 5,700만 원에 매수한 뒤에 A씨에게 이제 아들에게 정려를 했다는 거죠. 그죠? 근데 A씨는 2014년도에 이제 아버지로부터 정려받은 이제 아들이 3월에 이제 지목을 밭에서 대지로 변경한 뒤에 건물을 짓기 위해서, 그죠? 꿀착 공사를 했습니다. 꿀착 공사를 하지 않았다면 몰랐었겠죠, 당연히. 그죠? 근데 이제 꿀착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땅속에서 어마어마한 331통의 건축 폐기물을 발견했습니다. 땅은 5,700만 원짜리인데 완전히 폐기물이 완전히 엄청나게 더 많아가지고 그냥 있을 사람이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 A씨는 국가를 상대로 처리 비용을 6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제 처리 비용을 견적 뽑아보니까 6천만 원이 나왔겠죠. 그죠? 다음 화면 보실까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하면 1심은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하고 A씨에게 4,2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배상액을 100%가 아닌 70%로 제한한 것입니다.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한국자산관리공사 역시 토지 매도 당시에 폐기물의 존재가 있었다는 것을 몰랐던 것을 고려해서 100%가 아닌 70%를 제한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또 그냥 안 했었겠죠. 그죠? 2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A씨에게 폐기물의 존재를 알지 못한 것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6천만 원 나왔는 거를 다 배상해야 된다,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산관리공사는 A씨 부친에 대해 하자 담보 책임은 있을 뿐 토지를 정려받은 A씨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을 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씨 부친에서 A씨로 이렇게 넘어가가지고 책임이 없다라고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측은 그래서 대법원까지 상고를 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즉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6천만 원 전액을 다 배상해줘야 된다, 이렇게 판결이 났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단순히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할 때에 지상물 일체를 매도에 포함한다, 지상에 있는 것만 신경을 쓰고 걱정을 했는데 땅속에도 이렇게 그냥 건축물이 아닌 그냥 나대지를 이제 매매할 때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 꿀착 공사를 하면서 속에서 뭐가 나올지 모른다는 거죠. 그죠? 속에서 보물이 나오면은 그러면 그건 누가 해야 될까요? 그런 거는 그러면 당연히 매도인한테 줘야 되겠죠. 근데 폐기물이 나오면은 이 폐기물이 안에 있었다는 걸 몰랐다, 이걸로 이제 해서 팔았는 사람에게 다 배상해야 된다는 게 이제 지금 대법원에 이제 원심 확정 판결이 난 건데요. 근데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에는 쓰거나 개인들도 마찬가지고
공인중개사에게 100%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잘못 썼을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소송을 하고 또 시간이 가고 이러면 서로 얼마나 스트레스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올 경우에는 처음부터 계약서 특약사항에다가 만약에, 이 만약이란 말이 참 많은 것을 포함합니다.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이런 상황이 생겼을 경우에는 매도인 그 담보로 책임을 묻겠다는 거, 매도인이 책임진다는 것을 계약서 조항에 써야지 중요하겠다는 거, 비용이 나오는 대로 예상해 줘야 된다는 거. 썼으면 괜찮은데 쓰지 않아 가지고 이렇게 또 상고를 해서 대법원까지 올라가고 이게 몇 달이 걸치고 하잖아요. 그죠? 이건 1년 이상 가면 대법원까지 가면 최소한. 이렇게 이러면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땅값보다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점을 이제 어떠한 생각지도 못하는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땅속까지 걱정을 하면서 계약서를 쓰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간단하지만 뼈 있는 어떤 부동산 실물을 한번 짚어봤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